늙어가는 몸을 지배하는 무서운 생각의 비밀. 두려움이 당신을 병들게 하는 방식과 100세 건강을 만드는 마음 습관. 안녕하세요. 시니어 단상 채널을 찾아주신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활력과 지혜를 더해줄 흥미로운 이야기와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희 채널은 시니어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저희 채널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시니어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과 몸의 놀라운 연결고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언뜻 들으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주제지만 우리의 일상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환경과 마찬가지로 질병과 건강 상태 역시 우리 생각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단순히 심리적인 위안을 넘어 과학적으로도 점점 더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생각, 즉 정신 상태가 육체적인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병든 생각이 어떻게 병든 육체로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단순히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식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랜 시간 인류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발전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을 함께 파헤쳐볼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천 년 전부터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심신일려라는 개념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하나임을 강조해 왔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반대로 신체적인 질병이 마음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죠. 예를 들어 중국의 전통의학에서는 오장육부의 기능과 정서 상태를 밀접하게 연관지어 설명합니다. 간은 분노와 관련이 깊고 심장은 기쁨과 비장은 걱정과 폐는 슬픔과 신장은 두려움과 연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특정 감정의 과도함이나 결핍이 해당 장기의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임상 경험과 관찰을 통해 이러한 심신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는 질병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과 더불어 환자의 심리 상태에서도 찾으려 했습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명한 선인들은 우리의 내면 세계가 육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현대의학 역시 이러한 관점에 점차 동의하고 있습니다. 심리학, 신경과학, 면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 결과들은 우리의 감정, 스트레스, 그리고 생각의 패턴이 호르몬 분비, 면역 체계 반응, 심지어 유전자 발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분야는 정신신경면역학입니다. 이 학문 분야는 정신, 신경, 면역 시스템이 서로 복잡하게 상호작용하며 건강과 질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단순히 생각을 하는 기관이 아니라 면역 체계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몸 전체의 항상성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특정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 물질들은 혈액을 타고 면역 세포에 도달하여 그 기능을 조절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의 정신 상태가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부터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의 발생과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켜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코르티솔은 단기적으로는 생존에 필요한 반응을 돕지만 장기간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면역 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를 높여 만성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는 텔로미어의 단축을 가속화하여 세포 노화를 촉진하고 DNA 손상을 유발하여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과 낙관적인 태도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규칙적인 명상이나 긍정적인 감정을 유발하는 활동은 NK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 암세포나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더 효과적으로 제거하게 돕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며 소화 기능을 개선하는 등 전반적인 신체 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인 증상만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몸도 따라 건강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개념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스크립트 주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두려움은 총알처럼 빠르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비유적인 표현이면서 동시에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 몸에 강력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를 투쟁, 도피 반응 또는 비상 반응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대 인류가 포식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시켜 온 본능적인 메커니즘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호흡이 가빠지며 혈압이 상승하고 근육이 긴장하고 동공이 확장되며 소화기관으로 가던 혈액이 근육으로 집중되는 등 일련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반응은 짧은 시간 동안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를 극대화하고 신체 능력을 일시적으로 향상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마치 자동차의 엔진을 계속해서 레드존에 두고 달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만성적으로 지속될 경우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끊임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은 우리 몸을 항상 비상 상태로 유지하게 만들고, 이는 심혈관 계통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고혈압은 혈관벽에 손상을 입히고 동맥경화를 촉진하며, 이는 결국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각종 감염병이나 만성 질환에 취약하게 만들며 암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위궤양, 과민성 대장 증후군, 역류성 식도염 등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위산 분비를 늘리고 장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건강 측면에서도 만성적인 두려움은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이어져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은 인지 기능을 저하시켜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기억력 감퇴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즉, 두려움은 단순히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 실제로 우리 몸의 건강을 갉아먹는 강력한 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신경생리학적, 내분비학적 관점에서 명백히 밝혀진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두려움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흑사병과 같은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하던 중세시대에는 질병 자체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패닉을 유발하고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켜 더 많은 희생자를 낳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병의 원인도 모른 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혔고,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은 면역력을 더욱 약화시켜 병에 더 쉽게 감염되거나 증상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했습니다. 알 수 없는 질병에 대한 공포는 사람들을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이끌고 의료 시스템에 과부하를 주며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이러한 두려움의 위력을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바이러스 자체의 위험성만큼이나 바이러스에 대한 과도한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컸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소문만으로도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차별받는 경우가 있었고, 경제적인 불안감은 많은 이들을 심리적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 진료를 미루다가 병을 키운 사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삶과 건강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단순히 생명을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만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심리적 요인이 간접적으로 수많은 죽음을 초래하고 삶의 질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중이 느끼는 집단적인 두려움은 경제 위기, 사회 불안, 갈등 조장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협하게 됩니다. 특정 질병에 대한 과도한 공포는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의존하게 만들거나 오히려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회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전반의 불신과 고립을 심화시켜 정신건강 문제를 확산시키고 생산성 저하와 같은 경제적 손실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강력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시니어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이 난제를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을 모색해 봅시다. 가장 먼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의 늪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지나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을 보듯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어떤 감정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인정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인지는 변화의 첫걸음이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억누르기보다는 그것이 어떤 감정인지 이름을 붙이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지금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는구나와 같이 구체적으로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통제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긍정적인 생각과 낙관적인 태도를 의식적으로 기르는 노력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하거나 감사 일기를 쓰는 것처럼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감사 일기는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햇살, 맛있는 음식, 친절한 이웃의 미소 등 일상의 작은 기쁨들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감정을 더욱 풍부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정보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유쾌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취미 생활을 통해 삶의 기쁨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신체 전반의 회복력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웃음 치료와 같이 의도적으로 유쾌함을 추구하는 활동들도 뇌에서 엔도르핀 분비를 촉진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채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은 종종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명상, 요가,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등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명상은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현재에 집중하게 하여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끊는 데 도움을 줍니다. 요가는 신체적인 유연성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호흡과 명상을 통해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서는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신체 활동을 이어가시는 것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 모두에 이롭습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숲길을 걷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산림욕은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양질의 수면은 신체가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데 필수적이며 부족한 수면은 스트레스 수치를 높이고 감정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사회적 지지망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며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은 외로움을 해소하고 소속감을 느끼게 하여 정신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시니어 시기에는 사회적 고립감이 커질 수 있는데 이는 우울증과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동호회 활동, 자원봉사,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 등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과 교류하고 적극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전화 상담 서비스 등 비대면 방식의 소통 채널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활발한 사회활동은 인지 기능을 유지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며 전반적인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5번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극심한 두려움이나 불안,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심리상담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에 병이 나면 병원에 가듯이 마음의 병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현명한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신과 진료에 대한 편견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곤 하지만 이는 신체 질환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치료 가능하며 조기에 개입할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적절한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 인지, 행동 치료 등을 통해 우리는 두려움의 늪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주변의 시선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마음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명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섬세하고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의 중심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병든 생각은 병든 육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긍정적이고 건강한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육체적인 건강관리만큼이나 정신적인 건강관리에도 힘써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단순히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체 기능과 면역 시스템에 영향을 미쳐 건강과 질병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보다 충만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니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치유 도구이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건강에 밀접한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긍정적인 마음의 힘을 통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희망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모든 지혜와 노력이 여러분의 100세 시대를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시니어 단상 채널이 여러분께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선사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소중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널리 공유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 채널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